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언어 논리를 가르치는 하윤조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 같이 합격 전략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 1차와 2차 공부법이 다르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2차를 공부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와 2차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1차를 2차처럼 공부하세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각각의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공부법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1차 피셋 잘 아시죠? 적성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전문 과목은 지식시험이에요. 즉, 이 지식을 평가한다라는 말은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지에 그대로 컨트롤 CV, 복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때 2차 전문 과목은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서 반복 해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한 권을 정해서 두들겨 패는 거죠. 미친 듯이 눈에 바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그쵸. 암기가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1차 피셋 한번 살펴볼게요. 암기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 해독, 소위 말하는 양측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쵸. 무의미한 양치기만으로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CV, 복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급, 7급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충 한 시험이 있으면은 시험 한 이렇게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기출, 연도별 기출이죠. 핍니다. 여러 번 돌리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과 또 모의고사를 여러 번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십니다. 양치기만 하고 들어가신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점수를 받고 시험지를 들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컷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의미한 양치기는 그만두셔야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연장선에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기출의 내용을 꼼꼼하게 해부하는 것이 지식시험 2차 과목의 공부법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암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기출을 뜯어서 봐야지 암기가 제대로 되니까요. 그런데 1차 피셋, 기출 내용을 꼼꼼하게 해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가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22년 5급 기출이었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잡고 40분, 뭐 거의 50분 가까이 이 문장, 기출 선지, 기출 지문의 문장을 뜯어보셨대요. 한 문장 한 번씩 뜯어보니까 그제서야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동일한 문제를 그 다음번에 풀 때 정답은 맞추셨대요. 그런데 내가 이게 외워서 푼 건지 아니면 제대로 풀이법을 적용해서 푼 건지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아니죠. 기출 분석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출 분석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역대 피셋 기출들을 쫙 펼쳐놓고 패턴을 찾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문 패턴, 동일한 선지 패턴, 동일한 논리 패턴이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풀이법을 정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풀이법을 꾸준히 체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피셋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출 분석이라는 점에서 2차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절대로 내용을 암기하는 것, 내용을 꼼꼼 해부하는 학습법은 지양하셔야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운영 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2차 전문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은 몇 번부터 풀고 뭐를 버릴 것이고 이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1번 잡으시고 쭉 100점 맞을 각오로 풀어 나가시는 거죠. 반면에 우리 1차 피셋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실전 운영 전략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즉 내가 몇 번부터 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1턴 말고 2턴에 돌아와서 풀 것인지 어떤 문제를 아예 풀지도 않고 손절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와 2차의 차이점
점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우리 앞에서 살펴보셨던 1차와 2차의 특성에 근거하여 언어 논리를 어떻게 준비하셔야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 줄 요약을 하면 양 날개, 여기 그림 예쁘지 않나요? 양 날개를 준비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 날개라고 함은 첫 번째 날개, 바로 유형별로 풀이법을 체화하셔야지 되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출 분석을 통해서, 즉 패턴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패턴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풀이법을 정립을 하고 체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항상 제가 그 수험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온 내용인데, 수험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 싸움이다. 그걸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 언어 논리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언자상 다 아시죠? 거기다가 2차 전문 과목까지 준비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서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 하시는 거고, 또 내가 기출 패턴을 분석함에 있어서 괜히 실수해서 시행착오를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강의를 통해서 잡으시는 거죠. 따라서 제 강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피셋 이때까지의 모든 정개념 기출문제를 다 분류해서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패턴에 따라 풀이법을 정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노트 정리해서 나눠드려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꾸준히 따라만 오시면 된다. 체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체화에 대해서도 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동이나 악기 연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있어서 드리블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피아노를 볼 때 건반을 치는 법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음날 바로 능숙하게 전문 축구 선수나 전문 피아니스트처럼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유형별 풀이법 체화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유형별 풀이법을 정리한 노트를 드릴 것이고, 그게 바로 윤조 엑기스 행동 강령입니다. 유형별 풀이법을 스텝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스텝 어떻게 행동하세요? 두 번째 스텝 어떻게 행동하세요? 라는 내용이죠. 바로 시험장에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풀이법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서 두 번째 날개입니다. 얘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양날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쪽 날개만 있으면 어때요? 그쵸, 추락합니다. 두 개의 날개가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줘야만 우리 원하는 언어 논리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1차 피셋의 특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죠? 즉, 줍줍 패스, 손절, 운영 전략, 나한테 유리하게 판짜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시지 않는다. 내가 앞에서 유형별 풀이법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 과정이 없으면은 무너지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양치기만 열심히 했어도 유형별 풀이법이 제대로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개의 날개가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이 실전 훈련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1턴에 풀 문제, 2턴에 풀 문제, 아예 안 풀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바꿔가면서 시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운영 전략은 해당하는 강좌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써 이 과정에서 또 신경을 쓰실 부분이 멘탈 과목입니다. 저는 이 멘탈을 과목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1교시 시험장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내가 기존에 연습해왔던 유형별 풀이법과 실전 운영 전략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요, 멘탈도 훈련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얘도
피스의 풀이법과 같습니다. 즉, 악기 연주나 운동처럼 꾸준히 연습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내가 이 앞 단계에서 훈련을 못했을지라도 이 뒷 단계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돼요. 최소 그래도 몇 개월은 꾸준히 훈련하실 때 여러분께서 확실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 훈련 방법도 제 강의에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4년 커리큘럼을 이 양날개의 측면에서 어떻게 짰냐 보시면은 첫 번째 날개입니다. 유형별 풀이법 체화, 그리고 두 번째 날개입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멘탈 과목 훈련이죠. 그리고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 모든 커리큘럼 단계에 있어서 매주 1회씩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주에 해당하는 그 범위의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제가 복습, 숙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락 없이 꾸준히 따라오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언어논리 필수팩. 이죠. 필수팩 딱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쵸? 필수적인 기초문항을 다룹니다. 즉, 민경체와 7급과 5급 전 개념 문항에서 여러분께서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으로 이 문항만큼은 다지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유형별로 풀이법을 훈련하실 수 있는 첫걸음의 단계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7급 직무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직무형이 이제 그 3년이 시행됐잖아요. 7급 피셋이 3년 3번은 치러졌는데 꽤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싹 모아가지고 한 방에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이 9, 10월 필수팩 단계에서만 유형별 풀이법, 직무형의 유형별 풀이법을 다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유형별 풀이법을 훈련을 하지만 직무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서 바로 하하하 독해와 논리 논증 단계입니다. 이 하하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하하하라는 제목은 이제 하윤조와 하루에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독해, 논리,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루는 문제는 7급과 5급 피셋 기출 중에서 앞서 다루었던 필수 기초문항보다 좀 더 어려운 기본 응용 문항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유형별 기출을 체화를 하고 훈련하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은 유형별 기출을 2회에서 3회독을 하게 되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날개죠. 실전 시뮬레이션과 멘탈 과목 훈련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스텝인 3, 4월의 핵논총 한번 보실까요? 핵논총이란 핵심 논리, 논증, 총정리입니다. 이때 논리, 논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논리, 논증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5급, 7급 가릴 것 없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7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컷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고컷 직렬은 물론이고 저컷 직렬도 이렇게 컷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논리, 논증을 버리고서는 합격을 바라볼 수가 없죠.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필수템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필수템은 1, 2월의 하하하 논리 논증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적성 기출, 리트, 그리고 입법고시, 그리고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등과 같이 그러한 유사 적성 기출의 문제들을 모의고사의 형태로서 3, 4월에 핵논총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라는 점이 작년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왜 모의고사로 만들었냐면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는 5월에서 6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3, 4월 연결고리가 되는 이 과정에서
행론총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밑거름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하다가 갑자기 실전 훈련으로 가시면 좀 버벅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했을 때는 잘 하는데 다 섞여 있을 때, 다 섞여 있는 실전 훈련 연도별 기출 풀매에 있어서는 좀 버벅인다라는 의견들을 취합을 하여서 그 연결고리 과정인 3, 4월에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에 필요한 실전 운영 전략과 각각의 풀이법 점검을 통해서 탄탄하게 실전 훈련을 가기 위한 원동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인 훈련 단계인 5, 6월 커리를 볼게요. 이 기출분석 강의가 새로 올해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기출분석이라는 말은요, 이 기출분석 강의는요, 제가 이제 계속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5급의 연도별 기출을 푸실 때 있어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7급은 25문항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시간 제고 풀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최신 5급 5개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24년도 5급 문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신 5급 5개년을 7급 25문항에 맞게끔 다시 제가 재분류를 해서 꼭 필요한 문제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재배치를 하여서 연도별 기출로서 여러분께서 훈련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의 형태예요. 기출 모의고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재고 다 같이 시험을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풀이법을 체크하고 실전 운영 전략을 체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연도별 기출을 하신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가 들어가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사설 모의고사 과정이 하이엔드 실전 모의고사이고요. 5월에는 기출, 6월에는 사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파이널 단계입니다. 막판의 기적, 막판까지 정말 놓지 말자 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상담을 해오다 보면 이 파이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즉 카톡 후기를 받아봤을 때 제가 이 파이널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멘탈 훈련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시험장에 들고 가서 어떻게 스텝별로 내가 행동을 할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윤조 집 노트라던가 그리고 이때까지 앞에서 유형별로 훈련을 했던 기출 중에서 꼭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모의고사를 응시한 것이 최종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다루었던 기출과 또 파이널 때 다루는 기출은 최대한 안 겹치게 구성을 하여서 여러분께서 중복해서 시간 낭비하실 위험은 없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패턴에 대해서 제대로 기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만 의존하는 풀이 어떨까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내가 감이 그날 최고조예요. 그럼 너무 좋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내가 운에 맡기는 거죠. 정말 그 당시 시험 당일에 내가 최고조의 감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려가지고 정말 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풀이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부터 체계적으로 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험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풀이법을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이런 사후적 풀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풀이를 할 바에야 여러분께서 그냥 그 해설집 보고 혼자서 하시는 게 낫겠죠. 즉, 제 수업에서는 사전적 풀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풀이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 풀이법을 여러분께서 그냥 강의만 들으실 때는 맞아 그렇구나 하시지만 막상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안 풀린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강의 후에도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윤조 엑기스 행동강령 노트 풀이법의
스텝이 담겨져 있는 노트까지 제공해 드리고 또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1차와 2차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각각의 커리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따라만 오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만 오면 합격을 떠먹여주는 강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단기간 수험 독해력과 논리력, 논증력을 부스팅 시킬 수 있다. 제 강의의 목표이죠. 여러분, 학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험을 하신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즉, 수험을 한다라는 의미는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만약에 몇 년씩 걸린다, 뭐 5년, 10년 걸린다 하면 이건 수험을 하는 게 아니죠. 학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여러분께서 수험 독해와 수험 논리, 수험 논증력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것이 제 강의의 커리큘럼이고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가 너무 중요하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때까지 보내주셨던 후기들을 발췌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당연히 23년 7급, 올해 7급 피셋을 합격하신 분들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자, 이번 올해 시험에서 한 개 틀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난독이다라고 상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문이 나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저도 이 후기를 보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즉 기출이랑 똑같은 패턴이 나오지 내용은 나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기출에서 다루었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을 제대로 푸실 수 있었다라는 후기였고요. 다음으로써 이것도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이 감사 카톡으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굉장히 빵 터졌는데 작년에 22년이죠. 논리는 전부 찍으셨대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는 논리 문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조금 화가 났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서 웃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화가 날 정도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내가 논리가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피셋 공부하면서 머리탓, IQ 테스트다. 이거는 될 놈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간증 후기들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혼자 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왜요? 2차는 계속 암기를 하다 보면 축적돼요. 지식에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식이 쌓이는구나 하는데 1차는 어떤가요? 아,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말씀 많이 주시죠. 게다가 학원이나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아, 이렇게 하나 보다라는 감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혼자서 인강만 보면서 하셨을 때는 의구심만 많아진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하지만 이분께서 보내주셨던 합격 후기는 계획부터 복습까지 떠먹여 주시는 데다가 멘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딱 잡아주셔서 힐링되는 수업이었어요. 비타민조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심에 있어서 장기 레이스다 보니 슬럼프도 오고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시행착오할까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은 수능 1등급 받은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언어 논리는 익숙했지만 하면 할수록 벽이 있는 느낌이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첫 시험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올림픽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40점대였지만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면서
피셋 최상위권을 기록한 외영지에서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라는 후기들을 올해 시험이 끝나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분들이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0점, 50점 이런 상태의 점수에서 지금 한두 개 틀리시고 못해도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으셨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따라만 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명언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때부터 이런 명언들을 많이 모아놓고 힘들 때마다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내가 그 슬럼프가 왔거나 아니면은 제시를 준비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위안을 주는 문구였어요. 같이 보시면은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힘차게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저는 굉장히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공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고 또 필드에 나가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듣고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또 저에게 합격 후기를 보내주시는 스토리를 듣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내용은요. 모든 합격생들이 처음 스타트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듯이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합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죠. 저점과 고점이 반복을 하면서 처음 시작점부터 그 목표 도달 지점까지 쭉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힘든 부분은 내가 이 저점을 찍을 때죠. 아, 정말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 그리고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낭떠러지, 절벽에 낭떠러져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저점에서 다시 이 궤도로 올라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 제가 명언 구절을 가져왔다시피 조용히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즉 저점을 찍었을지라도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인생이 항상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23년 7급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않아서 낙심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초시생 분들일지라도 공부하시다가 슬럼프가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고 궤도에 올라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구체적이고 그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OT, 각각의 커리큘럼 OT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